시작해보죠. 살루톤. 오늘부터, 살루톤, 살루톤, 살루톤. 오늘부터 살루톤. 일반 언어학 기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일반 언어학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또 지금 공부도 계속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아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수강료까지 내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좀 걱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에스페란토가 이게 말이니까 이 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요. 에스페란토계에서 직접 에스페란토 강좌가 아닌 이런 강좌는 저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도 돼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제가 이 화면을 늘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좀 답답한 경우도 있고 금방금방 반응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한두 분은 좀 잡음이 없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두시고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뭐 이게 첫 쪽인데요. 우리가 하는 강좌는 일반 언어학입니다. 에스페란토로는 제너럴 링구이스틱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5주에 걸쳐서 5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5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란 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언어학, 그 다음에 문법 1, 문법 2, 끝에 가서 에스페란토 문법의 특징, 이렇게 5강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제목은 이렇게 정해두었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언어학에 관련된 말들이죠.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선생님, 네네. 이거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해서 전체 화면으로 하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잘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기인데요. 일반 언어학의 상대되는 말은 개별 언어학입니다. 개별 언어학은 뭘 말할까요? 혹시 여러분 뭐 짐작되시면 아무나 말씀해 보시죠. 개별 언어학 그러면 뭘까요? 뭐 특정한 언어에 대한 분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어학, 영어학, 뭐 일어학, 중국어학 이런 걸 개별 언어학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그 위에서 그 모든 언어를 바라보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나누고 하는 걸 일반 언어학이라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 말에 관한 속담 나누기 쓰면서 말 뒤에 두 펑크토를 찍어 두었거든요. 아마 짐작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언어학에서 이 두 펑크토는 모음의 장음, 모음이 길다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말에 관한 속담 나누기가 돼요. 뭐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점 두 개가 있으면 말에 관한 속담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에 관한 속담 좀 많이 아시나요? 제가 이번에 이 강좌를 위해서 말에 관한 속담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많아요. 무척 많아요. 뭐 한 적게는 한 60개, 많게는 한 100개, 1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좀 재밌는 말 속담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루는 밀가루 같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거, 그 별로 보통 우리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 속담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다음 또 말에는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쓰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뭐 그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어느 교회 모임에서 그 목사님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가 아유 무슨 말씀을 그래 하는 거예요. 말에 무슨 힘이 있냐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에는 힘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뭐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는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고 에스페란토로 필로소피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진리 또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필로는 사랑한다. 소피아 이것은 진리, 지혜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문헌학이라고 번역을 주로 필롤로지, 에스페란토로 필롤로기요. 이것은 말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필로는 사랑한다, 로기는 말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것을 문헌학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알기로 모든 학문이 철학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철학 안에 하위 분류로 뭐 여러 가지 문학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롤로지 문헌학만큼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필로소피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 필롤로기요. 이 문헌학이 아주 옛날부터 중요 학문으로 취급됐습니다. 이 언어학이에요. 우리가 문헌학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언어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말을 연구하는 것을 전부 책으로 했거든요. 문헌어로 했어요. 이 실제 사람이 하는 말로 하지 않고 문헌으로 언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필롤로기오 문헌학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죠. 말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말이 없으면
사물을,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여기 도표, 도형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나가 있고, 여기 저 위에 세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이라는 안경, 눈, 뭐 그래도 좋겠죠. 그게 있어야만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없으면요, 모든 세상이 그저 뜬구름 같습니다. 뜬구름.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는 감동적인 어떤 장면을 만났을 때, 가끔 그 말로 표현하고 싶으나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인이 그 광경을 보고 시를 한 수 지어주거나 또는 어떤 말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아, 맞다. 바로 그거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되기 전에는 하나의 뜬구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말로 표현이 되고 나면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김춘수라는 시인의 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꽃이라는 시를 좀 긴데 앞에 두 소절만 제가 따왔는데요. 나비님, 천수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잠깐. 자,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된 거예요. 꽃이라고 뭐 몽화, 장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제서야 꽃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실체가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뜬구름과 같아요. 그렇게 언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 그리고 말은 수학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걷는데요. 제가 군대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 속에 길을 가는데 앞에 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죠. 두렵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면 아, 저게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슉슉 나면은요. 아, 저거 짐승이라고 또는 뭐 이상하구나. 우리가 또 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이 인간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저는 말이라고 봐요. 말을 하면 인간이에요. 말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은 수학이 아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말을 마치 수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곳대로 공식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저도 말을 전공을 했고 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수학이 아닙니다. 말은 뭐 이제 앞으로 정의가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수학처럼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에스페란토를 공부할 때도요. 너무 수학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간혹 너무 수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수학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한번 넘어갈게요. 말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신수설, 자연발생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신수설은 신이 주었다, 주수자입니다. 여기는 신이 주었다는 것이고요. 자연발생설은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뭐 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기원이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신수설은 이게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 자연발생설은 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 기원 중에 이 외에도 인간 발명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이 발명했다.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신수설, 자연발생설. 어느 것이 맞는가? 이건 뭐 지금 말할 수 없죠. 설로서 그저 두 가지 다 있을 뿐인데 각자 개인이 깨닫기 나름입니다. 저도 여기서 뭐를 하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둘 다 일리가 있는 그런 설입니다. 그리고 제 강의 중에 혹시 뭐 덧보탤 말이나 물어보실 말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예, 보면 예. 화면에 예. 남은 회의 시간 2분 23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오죠? 제가 이걸 돈 주고 산 줌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9시까지로 예약을 해두었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컴퓨터에 기록,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기록이 빨간색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기록은 되고 아까 있어요. 기록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기 전에 없어졌어요. 아니, 그래요. 기록은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아, 기록 되고 있나요? 중이네요. 예, 기록 중입니다. 기록. 네. 그런데 남은 시간이 2분 뭐 이러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해보다가 뭐 안 된다면 다시 또 어떻게 하든지. 음, 그렇죠. 이상하다. 이것을 꺼지면 다시 저도 아까 제대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튕겨져 나가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이게 또 튕겨져 나왔다는 게 또 왜 그렇죠. 이게 박수현 사무국장님이 이 헌금을 기사를 하셔서 이 줌을 산 겁니다. 돈 주고 산 건데 3월 얼마까지 있어서 쓸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도 혹시 뭐 제가 수락을 해야 들어오시거나 그런 거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여기 화면 그 공유를 해도 위에 예. 이제 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떠요. 안 뜨면은 수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그 화면 윗변에. 예. 아마 아까 대기실 그걸 예, 설정을 첫 풀어가지고 번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죠. 언어를 이루는 3대 요소로 음성, 의미, 문법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3대 요소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연극의 3대 요소 이렇게 그러죠. 아직 몇 분 다시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언어의 3대 요소는 음성, 의미, 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리가 음성이라는 것은 자연 소리하고는 다르죠. 인간의 목소리죠. 음성이라고 그래요. 의미, 그 음성에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조직을 체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언어죠. 그래서 언어를 저는 이렇게 쓰고 왔어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음성 기호로서 말소리와 뜻이 체계적,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언어라는 거죠. 인터넷상에도 찾아보시면 이와 유사한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어를 의사소통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라고 그랬듯이 의사소통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거죠. 그러면요, 언어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을 보면은 언어는 기호다. 소시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 자멘호프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스위스의 언어학자죠. 페르디낭드 소시르 그러는데요. 이분이 언어는 기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다 이것은 뭐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호는 에스페란토로 시그너인데요. 기표 형식인데요. 더하기 기의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됐어요. 이분이 프랑스어를 사용했는데 프랑스어로는 뭐 시니어,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이크 한번 켜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이크 다들 켜셨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니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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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피에, 시니피에, 시니피에. 시니피에. 오늘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하게 들어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말입니다. 이 시니피에라는 것은 시니피앙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글자나 그럼 그 안에 담긴 뜻이에요. 에스페란토로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시니피앙은 시그니판타조, 시니피에는 시그니파타조, 능동수 타조, 시그니파타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언어도 있고 음악, 미술, 무용 등등 모든 의사소통의 도구가 기호입니다. 우리가 그저 뭐 마침표, 뭐 더하기 표시 뭐 그런 것만 기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기호예요. 그리고 언어의 특성을 제일 처음으로 기호성이라고 봅니다. 기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기호라는 거죠. 기호라는 거죠. 그 다음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 분절성, 도해성, 자의성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최영숙님 간만에 뵀는데 제가 숙제처럼 하나 낼게요. 역사성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역사성? 역사성이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기록적인 거 옛날부터. 더 넣어야 되겠네. 다 끄신 것 같아요. 다 샀어. 네, 좋습니다. 눈도 깜깜했어요. 네. 지금 소거를 제가 좀 시킬게요. 역사성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언어학에서 말하는 역사성은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은 사라진 말도 많아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만주족이라고 있어요. 그 만주 청나라를 세운 그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그 만주족이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만주어를 조금 공부했습니다만 글자도 있어요. 몽고 글자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만주족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만주말. 지금 만주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전에 대학원 다닐 때 대만에 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그걸 역사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규칙성. 이선희 지부장님, 규칙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규칙성? 말씀해 보세요. 규칙성.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선희 지부장님, 그러면 네. 예, 예, 규칙성 규칙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 김한신 교수님, 규칙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비슷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규칙이 있고요. 문법이 있다. 그 규칙성이라고. 이선희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조성, 그란다님, 창조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이크 켜세요. 아예 또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말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성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사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메고님 혹시 들립니까? 코스메고님 한 말 해보세요. 사회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회성 하면 우리 집단, 예, 네, 그렇죠. 인간의 그 언중, 말을 하는 무리, 그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의 약속,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서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분절성은 나중에 할게요. 자의성에 대해서 조성자님 한 말씀해 보세요. 자의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이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아,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의성이라는 것은 임의성 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가 책상, 뭐 학교 이런 말을 할 때 약속을 했어 그저 책상 그러고 학교 그러지 그게 꼭 책상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데스크라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 걸 자의성이라고 해요. 그다음 마지막 분별성이 좀 어려운 건데 어느 분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분별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실래요? 글로리나님 혹시 분별성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게 자음과 모음이나 어떤 언어가 어떤 조각들이 모여서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분절, 인간의 언어는 딱 나누어져요. 소리가 낱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연의 소리는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바람 소리, 뭐 새 소리,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딱딱딱 나눠집니다. 그걸 분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언어에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말의 모습. 자, 이 그림 여러분 이미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익혀두시라고 한 그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거죠. 그거하고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이크 다 켜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가 학생들 주로 강의를 이 줌으로 많이 했어요. 좀 귀찮게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마이크 켜라, 말을 하라,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게 또 좋습니다. 해보면. 자, 다음 따라해 보세요. 랑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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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롤, 빠롤, 파롤, 파롤 그래도 되고 파롤 그래도 됩니다. 랑그와 파롤. 두 가지가 또 아주 중요해요. 아까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 왜였죠? 그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랑그는 시니피에 의미, 랑그는 시니피에입니다. 파롤은 시니피앙이에요, 시니피앙. 그래서 랑그는 기의에 해당하고 파롤은 기표, 랑그는 개념, 파롤은 발화. 발화라는 말은 실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화라고 해요. 랑그는 머릿속에 저장된 말, 추상적 체계입니다. 파롤은 입에서 나온 말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음팍, 실체가 있죠. 그래서 소슈이르가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인데요. 자메노프보다 2년 먼저 태어나서 자메노프보다 4년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56년을 사시다 한 분인데 아주 언어학에서 뭐 걸출한 인물이죠. 언어학 공부하면 소수리부터 다 먼저 얘기를 들어요. 이름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립한 개념인데 두 벌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머릿속에 한 벌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 또 한 벌의 말이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의 정체입니다. 정체. 그리고 기의와 기표의 결합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기 마음대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조성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임의성, 자의성 그 말이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아버지, 꼭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father, 어떤 데서는 pater로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의적이라는 거죠. 자의적. 그래서 소시르가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 기호는 사물과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청각, 형상을 결합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물과 이름을 이어주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소시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념이라는 것은 뭘까요? 랑구죠. 랑구. 개념, 랑구. 청각 영상은 뭘까요? 파롤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파롤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고 머릿속에 뭘 떠올려요. 그것이 언어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은 두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말을 배울 때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바로를 따라하면서 서서히 랑거가 형성됩니다. 바로리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엄마한테 말을 배울 때 입으로 막 따라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법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을 좀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이 랑거가 빨리 자리 잡고, 말을 더디게 배우는 아이들은 랑거가 좀 느리게 자리 잡는 거죠. 교수님, 그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시르가 이야기하는 그 랑그는 구체적인 한국어나 영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촘스키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촘스키가 정립한 변형 생성 문법에 들어가면은 그런 개념이 나와요. 어느 민족이나 상관없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심청 구조라고 해서 그 심청 그건데, 소시르가 말하는 랑거는 개별 언어에서의 랑거, 개별 언어. 또 한국어의 랑거, 영어의 랑거, 그런 거죠.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앞선 질문인데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시르가 말한 랑거는 일단 개별 언어적인 랑거입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어요?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거기 기의와 기표의 결합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설명이 돼서 여쭤본 건데, 만약에 랑그가 개별 언어의 랑그라고 하면은 왜 이거를 결합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예. 자, 아까는 제가 언어마다 책상이 다르니까. 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데스크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다른 외국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한국어에만 집중해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 책상이라는 물건을 보고 그때 책상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뭐 다른 말로 갑돌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의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죠.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말과 글. 많은 분들이 말과 글에 대해서 좀 혼동을 해요. 말하고 글은 다르죠. 말과 글자. 글은 글자죠. 한국어는 특별히 한글이라는 글자 이름이 있어요. 옛날에 이거 훈민정음이라고도 했고 원문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잉글리시, 그냥 둘 다 잉글리시 그러고 말아요. 알파벳도 뭐 잉글리시 알파벳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잉글리시로 끝나요. 에스페란토도 에스페란토 말이죠. 그 글자는 에스페란토 알파벳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은 대체로 말과 글을 그냥 같이 불러요. 이름이 따로 없고 같이 불러요.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글자 이름이 따로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마이크 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 같아. 네, 제가 끌게요. 됐습니다. 자, 우리 제가 조금 한국어는 먼저 하고 왔어요. 한글은요, 문자의 역사에서 볼 때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들은 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한글은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졌고, 또 만든 사람이 분명하고 만든 날짜가 분명하고 모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훈민정음은 본래 글자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훈민정음은 그것을 발표한 책의 이름이었어요. 책의 이름이 훈민정음인데, 그것이 그냥 그 글자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훈민정음이 곧
사장되어 버렸죠. 수백 년간 사장되어 버렸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한글 쓰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조선 말에 뭐 좀 살아날 정도 하다가 일제시대 때 좀 살아나는 듯이 독립신문 이런 거에서 살아나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났는데요. 그러니까 한 3, 400년간 한글은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언문이라고 했어요. 언문. 제가 45분이 지났습니다만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잘못. 쌤, 제가 잠깐 조금 질문이 있는데 예, 괜찮겠습니까? 질문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문자고 영어나 다른 이렇게 언어들 에스페란토를 포함해서 문자 이름을 로마자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자 이름은 로마자, 그러니까 중국어는 뭐 문자 이름이 한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저는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미처 못 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네. 생각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자, 라틴 글자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죄송한데, 그걸 제가 왜 그거를 제 나름 명확하게 구분하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그 로마자 표기법을,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지도할 때 애들이 로마자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글자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면 애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로마자로 쓰는 걸 지도할 때, 제 이름 영어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좀. 예, 좋습니다. 그 로마자는 로마어를 표기한 글자죠. 라틴 글자는 라틴어, 뭐 로마자를 라틴어라고도 하죠. 그걸 표기한 글자인데 영어에서는 그 로마자를 빌어서 쓰는 거죠. 에스페란토도 그 로마자를 빌어서 쓰는 거죠. 그러나 글자 자체는 달라요. 영어가 로마자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없고요. 에스페란토 글자가 로마자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좀 변형도 시키고 또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그럽니다. 스페인어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 말들 글자 보면요. 그걸 통틀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자라고 막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로마자를 원용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기도 영문식 표기라는 게 있고요. 로마자 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죠. 영문식 표기라는 것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언문이라는 것은요. 언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거죠. 문은 글자죠.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을 언문이라고 해요. 상당히 정확한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이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언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문보다 좀 못한 것으로 언문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문이란 말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글자 이름입니다. 말을 문자로 표기한 것, 그걸 언문이라고 해요. 언문. 그 언문이라고 오래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시경 스님이 이때쯤 넘어오면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각야글 이렇게도 불렀어요. 각야글. 근데 이제 한글로 이제 정착이 되었죠. 그 정도 하고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말이 먼저일까 글이 먼저일까 오랫동안 제가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아마 그거 뭘 질문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말이 먼저지. 당연히 말이 먼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중국에 한 20년 살면서 느꼈는데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느꼈어요.
우리가 말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글자가 표음 문자라서 그렇습니다. 표음 문자라는 것은 말을 그 소리를 보기 좋게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기록한 문자가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 그러나 중국어는 표의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라고도 하고 표의 문자는 표음 문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애를 키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말을 먼저 할까요? 그림을 먼저 그릴까요? 그림. 그럴 수도,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손주를 셋을 가지고 있는데 다 보는데요. 이게 꼭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러나 말을 말답게 하기보다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요. 말을 말답게 하는 것은 좀 뒤에 합니다. 뒤에 해요. 그래서 중국어 같은 이런 중국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꼭 말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평생 숙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같은 경우 중국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글자들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소위 이모티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저는 오래전에 표정 문자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인식해 줘야 되겠다. 표정 문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 입말과 글말. 그러니까 이런 나눔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거 입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을 하면 글말이 됩니다. 손짓말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도 다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호라는 것은 꼭 언어 기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말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쫓겨서 제가 급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체적으로 뭐 말씀하실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아까 그란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틴어로 써달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로 써달라고 하는가 아니면 영어로 써달라고 그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로마자로 써주세요. 지금 그게 가장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글자하고 로마 글자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란다가 얘기하는 거는 네. 로마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어떤 말로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라틴 글자로 써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문으로 표기하세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문으로 표기하세요. 그거는 이제 영어의 26글자 그것 가지고 표기하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른 표현인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는 한국어라는 게 있고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영어는 그냥 영어가 그 나라의 언어이기도 하고 글자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거였어요.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쓰세요 하면 영어 글자를 쓰고 불어로 쓰세요 하면 불어 글자를 쓰는데 우리는 한글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다.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름이 따로 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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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는 다른 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 그게 필요하면 우리 한글을 외국인을 위해서 한글의 표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자 표기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한글 이름을 적을 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은 그냥 저 이름 영어로 어떻게 적어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식 표기법이랑 로마자식 표기법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영어식 표기법으로는 이게 U를 적을 때 OO 두 개를 적을 수도 있고 WOO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그러니까 U자 하나를 적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의 유럽에서 쓰는 그 뭐 스페인어 뭐 모든 거의 많은 언어들의 그 글자 이름은 로마자라는 거죠. 그것들은 그러니까 프랑스어, 독어가 차용해 쓰는 기호들은 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마자고 이제 우리나라도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쓴다는 거와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죠, 사실은. 영어는 이제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리는 음으로 해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벳 문자로 적을 때는 영어 알파벳으로 적어주세요. 이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 두 가지는 되는데 영어로 적어주세요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거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 카베 회원님들, 제가 이래 오늘 강의한 거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에리카님 어때요?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베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텍스트로 이 도형을 없애버리고 텍스트만으로 만든 문서를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내도 좋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Buenas tard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셋